제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화면을 살펴보시면요. 도미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3.2%까지 지금 따라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최근에 도미노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기도 했었죠.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노스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또 한 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또 한 번 도미노스가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이더리움 도미넌스 그래도 최근에 이더리움이 다시 또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9.5%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25점.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58점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이 지금 과열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좀 넘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의 비트코인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일봉 차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볼린저 밴드 위쪽을 상단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으로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30일 이평선을 맞고 다시 또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요. 3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무려 53일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수렴하는 구간은 지금 11만 달러를 리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또 한 번 조정이 나온다면 이 30일 이평선 위를 맞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꺾이고 추세가 조금 꺾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 구간도 그렇고 지금 있는 구간 10만 5천 달러 선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BRBP 보시면 지금 이 10만 5천 달러 선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고 여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만 달러 위에서 매도벽이 지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 주려면 더욱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관세 이슈라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시간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좀 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0일 이평선 위를 맞고 뚫고 올라왔다라는 점. 9시 기점이었죠. 간밤 9시 기점으로 106K까지 찍고 다시 소폭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무난하게 보합권 움직임을 가져가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또 한번 시장의 상황을 한번 더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고래 축적 포지션 히트맵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이 맵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도 있었고 그리고 ETF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재탈환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손들이 얼마나 축적을 해 줬냐가 굉장히 큰 관점이겠죠. 지금 살펴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색 구간이 강하게 보인 구간을 저희가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푸른 구간이 강하게 보일수록 고래들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좀 풀어냈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잘 해석을 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바닥의 시그널과 고점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중요했던 시점을 2 월부터 5 월의 구간을 이렇게 빨간 색깔 사각형 그리드 라인을 그려 왔습니다. 이때가 강하게 지금 고래들이 매집 신호를 보였다라는 거고 일정 가격대에서 고래들은 대량으로 물량을 담아냈다라는 거겠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힘들다는 횡보장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하락장보다 더 힘들다는 하락 횡보장인 경우에 2 월부터 5 월까지 고래들은 도리어 강하게 매집 구간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매도 물량이 약간씩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포지션이 정리가 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래들의 축적 포지션 히트맵과 CBDC 자료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로 11만 달러 위에서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아래쪽에 CBD 보시면 리테일 투자자들부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손 고래들까지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주소들까지 전반적인 매수 포지션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자마자 리테일 투자자들도 그리고 큰손 고래들도 도리어 매수 우위 포지션을 약간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당 구간을 지나면서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손이죠. 갈색 고래 같은 경우에는 반전된 흐름을 보여줬는데 도리어 이 구간에서 매수 우위를 약간씩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매매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11만 달러 위에서 강하게 매물벽이 있고 또 주요 매도 주체들의 포지션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상승이 막히고 좀 눌리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차트도 중요하지만 기관들의 ETF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물량을 비트코인을 담아내고 있고 특히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5%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슈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ETF 자금의 유입과 유출까지 꾸준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살펴보시면 10일 이상 기관들의 ETF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됐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5월 29일 기점으로 해서 유출세가 가속화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5월 30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무려 60만 개의 66만 개의 66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이 유출세가 가속화됐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관들이 지금은 물량을 조금 풀어내고 그리고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기관들의 ETF 동향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눈에 띄게 가장 큰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의 IBIT겠죠.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 기관들의 ETF 자금 중에 무려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개수로 치자면 66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IBIT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피델리티가 20만 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무려 18만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으로만으로도 유명한 이 피델리티가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시선이 점점 비트코인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만 5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트코인 신탁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ETF 전환 이후에 자금 유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세를 유난히 유독 관심 있게 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상위 3개 ETF만 놓고 보더라도 총 105만 개 비트코인 이제 100만 개가 넘는 물량이 기관 손에 묶여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물량만 하더라도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치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ETF에 담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처럼 자주 거래가 되지 않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락업된 물량으로 봐도 유의미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큰 물량들이 만약에 시장에 풀린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ETF가 담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물량이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가치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ETF 성향 자체가 내가 바로 거래를 하거나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라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성향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거래 목적뿐만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장기 보유 목적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세에 따라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그럼 거래소를 통해서 전체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순위가 매직 에덴, 그리고 그 뒤를 포켓 네트워크.
어드벤처 골드가 순위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또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레이어 2 코인 그리고 NFT 코인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유는 좀 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스몰 캡 위주의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 시장 거래가 막바지에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도 여전히 그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유의미하게 봤던 게 스토맥스가 최근에 유의 종목으로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7월 3일 날짜로 이제 거래가 종료된다라고 뜨고 있거든요. 근데 스토맥스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 그리고 주의 종목 이렇게 뜨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코인들에게 "너 주의해라."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유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곧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의 종목이 이렇게 뜨는데 지금 스토맥스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 종목 둘 다 뜬 상태입니다. 이렇게 곧 거래가 끝난다는 코인들 위주로 많은 분들이 데드캣 바운스로 거래를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의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에 좀 눈이 혹하긴 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정말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실 텐데 오늘 또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에 대한 크립토 정책에 대한 공약을 한번 쭉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공약 이행을 한 전제로 한 가정이지만 시사점이라든지 우리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시사점이 정말 적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TF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약을 이행을 할지가 정말 두고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공약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인가제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 내에서도 합법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좀 더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규제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규제가 생기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해지는 거는 도리어 이 시장에 도입이 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의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는 거는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법이 일단 추진이 된다면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동안 증권형 토큰에 대한 합법화가 어떻게 보면은 불법 자금의 세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규제가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기다렸던 암호화폐 ETF 도입이겠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 시장에 ETF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기관들도 편하게 좀 더 우리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거래소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최대 63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 거래량이 무려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1일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가 왔겠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 중 이제 3명 중에 1명이 암호화폐 시장에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내 거래소가 좀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공약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공공기관의 투자 허용입니다. 포트폴리오 내 최대 1%, 3% 수준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라는 구상인데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지금 스트레티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더 앞서서 공공기관의 투자를 허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기금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있어서 1%, 3%에서 꾸준히 들어오겠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안정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크립토 사업 진입 허용이에요.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뭐 크립토 시장의 수탁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기회가 열린다면 은행 쪽에서도 금융기관 쪽에서도 그리고 직접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제도화, 기관화, 그리고 통합화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만 어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정책 의제에서 봤을 때 크립토가 더 이상 주변 이슈가 아니라 제도권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미국인들 중 5명 중 4명이 금 대신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X세대 같은 경우에는 금이 더 우위를 두고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우선시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M2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예전에는 이러한 해칭 수단으로 금이 전통적인 자산인 금이 대신을 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그 대신 우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은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뭐 이송이라든지 뭐 송금이라든지 보관에 대해서 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든 쉽게 이동하고 보관하고 송금할 수 있는 제약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세대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체적인 크립토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잠깐 짚어봤지만 내일은 좀 더 자세한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어 코인 랩소디의 장아주였습니다.